자, 우리 방정식 마무리 짓고 시험 범위가 저 동화구가 방정식 끝까지가 제일 많은 줄 알았더니 동화구도 방정식까지였어. 그래서 도농고가 시험 범위가 제일 많네요. 그래서 오늘 끝내고 도농고가 말했던 그 범위까지만 하면 오늘 이제 드디어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마무리하고 난 뒤에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학교 프린트 그리고 학교 교과서 그 중심으로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할 겁니다. 자, 오늘은 질문 몇 번부터 받아야 되지 얘들아? 마지막 번은 오메가 나오는데. 오메가부터 시작하면 되나? 좋아요. 그럼 144페이지 144페이지 질문 몇 번? 78번 78번 연습하기에는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해보자고. 자,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이 뭐냐, 이렇게 생긴 방정식은 일단 문제 풀기 위한 준비야. 인수분해가 이렇게 될 테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면 이 3차 방정식은 실근 마이너스 1과 헉은 오른쪽에 있는 2차 방정식에서 두 개가 나오게 된다. 말했지만 근해 공식으로 충분히 헉은 두 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형의 문제는 헉은을 직접 찾아서 문제에다가 대입해서 푸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오게 될 헉은을 우리는 충분히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찾지 않고 헉은을 오메가와 켤레 오메가라고 표현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치환해서 푼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직접 저거 우리 암산으로 돼.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정답일 거거든.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랑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가 여기 표현되어 있는 오메가와 켤레 오메가를 대표하는 답들이야. 그런데 그렇게 구체적인 허수답이 좀 복잡하게 거지 같은 식이니까 간단하게 오메가와 켤레 오메가로 치환하겠다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 됐나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준비. 뭘 뜻하느냐? 오메가와 켤레 오메가가 결국 이 방정식의 근이니까 첫 번째 오메가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두 번째 오메가가 전체 3차 방정식의 근이기도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2차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이게 만족이 돼야 된다는 거지. 여기에 오메가를 넣어도 성립이 돼야 된다는 거고, 계속 말하듯이 보통 쉬운 문제들은 이 두 개만 있으면 어떤 문제들도 다 풀어낼 수가 있어요. 대신 난이도가 살짝 높아진다면 켤레까지 집어넣은 얘네들을 동원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켤레까지 사용해야 되는 문제가 맞다면 두 개 더. 두 근의 합이었던 그리고 두 근의 곱이었던 근과 개수의 관계로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1과 두 근의 곱 a분의 c 1을 가지고 이 6개를 다 써야 풀리는 문제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우가 물어본 78번 문제 다 써야 될 것 같아. 자, a부터 갑니다. a가 1부터 시작해서 오메가의 8제곱까지 다 더한 거네. 거기다가 같은 모양이지 1부터 시작해서 켤레 오메가의 8제곱까지 다 더한 걸 말하는 것 같아. 우리 시간 좀 아끼자고. 저기 앞에 있는 것만 해결하잖아? 앞에 있는 것만 해결이 되면 뒤에 있는 거 솔직히 따로 한 번 더 해보지 않아도 계산이 됩니다. 이해되니? 그럼 모양 바꿔볼게.
선생님 말 믿고 잘 따라와봐. 바꿉니다. 1 오메가의 제곱. 선생님 지금 여러분들이랑 뭐부터 할 거냐? 차수부터 낮출 거야. 되도록이면 2차까지만 남아있도록. 그럼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까지 가야 되는 이 높은 차수들을 어떻게 다운시키느냐? 이거 가지고 다운시켜주면 돼요. 오메가의 세제곱 얼마로 그러지? 마이너스 1. 계속한다. 오메가의 4제곱은? 오메가의 4제곱은 세제곱에다가 한 번 더. 세제곱이 마이너스니까 뭐겠어? 마이너스 오메가겠죠. 계속합니다. 5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 6제곱은? 6제곱은 1이겠지? 6제곱은 3개짜리가 2번 있는 녀석일 테니까.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1이 되겠죠. 7제곱은? 6제곱이 1이야. 그럼 7제곱은 그 6개에다 오메가 한 번 더 곱하면 되는 거니까 누구 되겠어? 오메가가 되겠지. 8제곱은? 오메가의 제곱이 되는 거야. 다시 이 뒤에 있는 차수들은 얘네들을 최대한 많이 써서 표현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해볼까?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5제곱, 6제곱, 7제곱, 8제곱. 지금 다 한 거야, 선생님. 그리고 모양을 잘 봐봐. 모든 정리된 차수들이 다 2차 이하로 만들어졌다는 거 보일 거예요. 그랬더니 짝짝짝짝짝짝 요거만 하게 되는 거네. 그런가? 그래서 이것도 그럼 같은 모양일 테니까 선생님 정리할게. 여기 계산한 결과가 1 오메가의 제곱이 남았고, 이쪽 계산한 결과는 아마 1 혈내 오메가의 제곱이 남아있겠죠. 그렇습니까? 모양 더 간단하게 합니다. 그럼 이제 차수가 낮아졌으니까 내가 또 뭘 할 거냐? 여기 좀 보자고.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을 이걸 가지고 쓸 건데, 이 중간에만 보고 바뀌는 거 맞아?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표현인지 잘 봐. 일단 이렇게만 만들면 0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만들어 놓을게. 그런데 얘랑 똑같은 식되려면 여기 얼마 더 있어야 되지? 2 오메가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모양 같고 이 자리에는 0을 넣을 수 있게 되고, 마찬가지야. 여기도 똑같아. 그래서 왼쪽 나오는 결과는 결국 뭐만 남게? 2 오메가, 오른쪽에는 2 혈내 오메가만 남게 돼서 정답은 4 오메가 곱하기 혈내 오메가 곱하기 혈내 오메가는 1이니까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저기 적혀있는 내용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일단 차수가 높다면 차수부터 다운시킬 준비를 하시고요. 한 번 더 갈까? 뭐 B는 생각보다 더 간단하네. B는 1 마이너스 오메가분의 1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1 마이너스 오메가 세제곱분의 1. 선생님 먼저 통분부터 하고 싶은데, 통분 오메가의 세제곱으로 통분한다. 그럼 여기는 오메가의 세제곱, 여기는 오메가 2개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여기 오메가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오메가, 여기는 그대로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1만 챙기면 되겠어요. 맞습니까? 됐나요? 그럼 계산할게. 오메가의 세제곱 얼마라고? 마이너스 1. 오메가의 세제곱 얼마라고?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건데, 이것도 이 모양 가지고 여러분들 충분히 모양 변형할 수 있어요. 아까는 이 모양 만든 상태에서 추가했다면 이제 내가 또 다른 방법을 해볼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를 아예 바꿔버릴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는 얘네들을 우변으로 이항하면 나오는 거 맞나요? 그럼 이거 얼마나 얘기야? 이거 1과 같다는 얘기야. 좀 좌변에 있는 오메가 제곱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만 우변으로 이항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1이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계산한 결과는 1이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B는 1. 그럼 A와 B를 곱한 결과를 물어봤다는 거니까 4라고 대답을 해주면 되는 거겠고. 일반적으로 오메가 관련된 문제들 중에 지금 선생님이 좀 시작할 때 평이하다고 얘기했지만 그나마 좀 평이한 문제,
학교에서 나오는 교과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이거보다 좀 더 쉬울 테고 중요한 건 이 내용만 가지고서 반드시 모든 오메가에 관련된 문제는 풀린다는 걸 믿고 있어야 돼요. 근데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지. 문제가 주고 있는 모양을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모양으로 바꿔낼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 그 바꾸는 것 중에 첫 번째는 뭐? 차수가 높은 오메가는 오메가의 세제곱의 결과를 이용해서 차수를 낮춰주고, 차수가 낮춰졌다는 건 결국 여러분들이 문제가 묻고 있는 모든 오메가에 대한 연산을 2차 이하로 만들어냈다는 얘기거든. 그럼 그 2차 이하로 만들어진 건 이것만 주구장창 여러분들이 모양을 바꿔주면 돼. 아까처럼 0이 되는 모양 만들어주고 추가를 시키던가, 아니면 이 중에 일부를 이항해서 나머지 결과를 만들어내던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는 거죠. 선생님은 지금 일부러 모양 만들어 놓고 추가도 해보고 만들어진 모양에서 이항을 통해서 결과도 찾아보고 이런저런 방법들을 한번 같이 써봤는데, 여러분들이 편하게 생각하는 모양 어떤 것이든 이용을 하게 되면 되는 거니까. 자, 일단 필기부터 하시고, 뒤쪽에 있는 문제들은 오메가 문제가 물론 다 거기서 거기라는 느낌은 든다. 솔직히 선생님 시선에서는. 근데 여러분들 시선에서는 많이 어렵게 느껴질 법해. 79번이나 80번이. 그래서 79번, 80번 문제 좀 이따가 질문이 올 수 있지도 모르니까 이따 질문 다시 받을 거고, 그 전에 먼저 좀 더 평이한 문제 한 번 더 풀어볼게요. 질문 안 받고 77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77번은 이렇게 생긴 방정식. 아까랑 같은 방정식 아닙니다. 다른 방정식이에요. 그럼 또 인수분해 할게. 풀기 전에 미리 세팅해놔야 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잘 봐. 이번에 여기에서 허근이 나오는 거야. 여기에서. 그 허근을 문제가 보니까 오메가하고 혈내 오메가로 적어둔 것 같고. 그래서 보통 써야 되는 식은 이거야. 오메가 세제곱하면 근이니까 1 나온다. 오메가가 여기한테만 근인 게 아니라 얘한테도 근인 거니까 이것도 만족이 돼야 된다. 쉬운 문제라면 이거 두 개 가지고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 그런데 혈내까지 건드리고 있는 문제라면 한 번 더 써야겠지. 그리고 근과 개수의 관계도 필요할 줄 모르니까 정리는 해놔야 되겠죠. 2분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1, 2분의 5분의 a분의 c 1이라고 놓고 이거에서 푸는 거야. 77번 문제도. 그런데 기억니은 이거 보면 알지? 아까 선생님이 했던 말, 지금 이 77번 문제는 이것만 있으면 모든 게 오케이. 보기 중에 뭐 편리에 대한 얘기 없잖아요. 그럼 기억부터 가보자. 기억은 벌써 이미 나왔네. 얼마 맞아? 기억 0 맞습니까? 그래서 정답. 이 모양이 기억이었으니까. 니은 갈게요. 니은 뭐부터 하라고 그랬어? 니은 뭐부터 해야 되니? 얘들아, 니은 뭐부터 해야 돼? 차수부터 낮춰야지. 차수부터. 그럼 오메가의 세제곱은 얼마로? 1로. 오메가의 6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이 몇 개 있는 거? 그럼 또 얼마야? 1. 오메가의 9제곱은 세제곱이 몇 개 있는 거? 세제곱이 몇 개 있는 거? 3개 있는 거 말하는 거 맞습니까? 그럼 얘도 얼마인 거야? 1인 거야. 그래서 니은도 정답. 디귿 갑시다. 오메가의 99제곱은 세제곱 몇 개? 세제곱 33개. 이번에 생략없이 해볼게요. 오메가의 100제곱은 세제곱 몇 개? 33개. 몇 개 더? 1개 더.
그게 마이너스 오메가랑 같냐 다르냐를 봐주면 되겠네. 그럼 얘는 얼마입니까? 1. 요거 얼마지 요거? 1.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오메가가 되는 거고 그게 마이너스 오메가랑 같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럼 이제 이건 누굴 가지고 찾으면 되느냐? 이거 누가 가지고 찾으면 되는 걸까요? 마이너스 오메가로 말하는 거 맞지? 결론을 구할 수 있으면 그냥 바로 결론 말하면 되고 저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기현아 정신 차려.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 맞는 말? 틀린 말? 선생님 그렇게 하시니까 하시네요. 아니 잘 생각을 해봐. 선생님이 또 거짓말한 게 한숨이 되어버렸네. 이 모양에다가 지금은 이거까지 써먹긴 해야 되겠다. 아니라고. 아니네. 이게 무조건 틀린 말이 되는 거네요. 1 플러스 오메가하고 마이너스 오메가하고 좀 같다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모양은 이걸 넘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하고는 같을 수가 있죠. 맞나요? 그거하고는 같을 수 있지만 마이너스 오메가하고는 같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없게 되겠지. 갑자기 좀 헷갈리네. 일 플러스 오메가 1 플러스 오메가가 마이너스 8 오메가. 맞아. 틀린 말이야. 그래서 지금은 정답이 기억 니은이라고 말해주는 게 맞겠네. 자, 또 질문. 몇 번? 80번. 문제가 꽤나 어려워 보여. 한번 요거 한 문제만 풀고 오메가에 대한 건 그만합시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수분해에서 어디서 오메가에 대한 식들이 나온지를 외워줄 수 있고 그걸 어느 정도만 써줄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 와중에 제일 어렵게 느껴지는 80번 문제 한번 해볼게. 괜히 지었네. 정리부터 해놓자. 이거 인수분해에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식이 뭐냐? 선생님이 적어줄게. 아까 첫 번째 인수분해했던 식 가지고 찾는 거지. 그리고 두근의 합은 1이고 두근의 곱도 1인. 이거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시작합니다. 한 허근을 오메가를 할 때 자연수 n에 대해서 뭐 이것도 켤레에 대한 얘기는 없으니까 그냥 풀어주면 되는 건가? 저 두 개만 쓰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요것만 가지고 써도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살짝 드는데 일단 문제부터 해석해보자고. f의 n을 누구라고 그러겠다고 그러냐면 f의 n을 집어넣은 결과는 뭐라고 그랬냐? n 곱하기 오메가의 n제곱이라고 얘기를 할 거네. 이래서 여기다가 f에 누구부터 누구까지 집어넣은 거? 누구부터 누구까지 집어넣은 거? 1부터 10까지 집어. 그럼 f1 말해볼래? f1 누구지? 누구라고? 오메가. F2는 누구야? 2 오메가의 제곱. F3은 3 오메가의 세제곱. 이렇게 해서 10 오메가의 10제곱까지 가야 되는 거 맞습니까? 이게 F1부터 F10까지 넣은 거야. 계산해서 더한 거고. 그럼 뭐부터 해야 돼? 뭐 움직여라 졸린 사람들. 차수부터 낮춥니다. 적자. 오메가 더하기 2 오메가 제곱에 그 다음은 얼마? 얼마? 마이너스 3. 그 다음은 세제곱이 마이너스니까 4제곱이면 마이너스를 오메가 하나씩 더 붙이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4 오메가. 그 다음 마이너스 5 오메가 제곱. 그 다음 플러스 6이 되겠죠. 그렇지. 그 다음 7 오메가. 그 다음 8 오메가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9. 좋아.
그 다음은 -15. 마이너스 10 오메가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실수하지 말고 해보자. 2차부터 2 그래서 하면 마이너스 3 그래서 하면 5 오메가 제곱이 된다. 1차 찾으러 갈게. 1차 오메가 그래서 하면 마이너스 3 오메가 플러스 4 오메가 마이너스 6 오메가 3초 찾으러 갑니다. 마이너스 3에 플러스 6, 3에다가 마이너스 6인가? 이걸 지금 문제가 뭘 원했느냐? A 오메가 더하기 B. 이게 A 오메가 더하기 B의 형태로 표현되어야 된대. 그럼 이 식을 몇 차식으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야? 1차식. 그럼 1차식 바꾸는 기준이 어디 있어? 오메가 제곱 바꿀 수 있어. 오메가 제곱 1차식으로 바꿀 수 있다고. 오메가 제곱은 이게 넘어간 거랑 같거든. 누구랑 같은 거야? 이거 오메가 마이너스 1이랑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 짓자. 5 오메가에 6 오메가 뺄 거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5에다가 마이너스 6 계산할 거니까 마이너스 11.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10이라고 알려주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메가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관계식을 다 찾아내고 그 찾아낸 식으로 모양만 바꿔줄 수 있는 연습이 적당히만 된다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들 하시고 잠깐 옆을 내려놓고 몸 좀 움직여볼까? 벌써부터 좋은 사람이 3명, 4명 보이고 뭐 하는 거지? 몸 좀 막 움직여봐. 그거 말했잖아. 자기 학교 지금 시험 범위 이미 지나쳤다고 소홀히 하지 마. 기말고사 준비할 때 이거 안 할 거예요, 선생님. 진도 나간 이후부터 다시 시험 대비 시작할 거야. 그리고 당장 지금 시험 범위가 다른 학교에 비해 적다고 방심하지 마. 그 학생들 결국에 시험 범위 다시 뒤쪽에 늘어나. 지금 많이 봐서 좀 힘든 친구들이 있으면 적게 봐서 이득법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드는 친구들이 나중에 더 많이 해야 돼. 결국에 똑같은 내용, 똑같은 기간 안에 배워야 되는 거거든. 몸 좀 움직여 봤나? 계속 움직여. 막 들으면서도 움직여. 졸릴 것 같으면. 고개도 막 머리, 목도 돌려보고. 자, 그 다음 활용 질문. 83번. 뭘 하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지식이 필요한가? PB의 길이가, BC의 길이가, PA의 길이가. 이거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 기억나나? 대충 말할게.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 녀석의 제곱. 중학교 몇 학년이요? 중학교 3학년 때. 3학년 때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확실히 모르겠네. 하여튼 어느 시기쯤 여러분들이 배우고 왔겠지. 그래서 내용이 그거야. PA를 제곱한 게 PB와 PC를
C를 곱한 것과 같다는데요. 여기까지는 고등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이 아닌 거지.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내용들로 가는 겁니다. 그럼 갑시다. PA가 얼마래? PA가 얼마? 루트 21x를 제곱할 거니까 21x의 제곱은 PB 누군데?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 곱하기 PC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PC의 길이는 PB하고 BC 더해야 되는 거 맞아?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6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지. 그럼 갑시다. 21x의 제곱은 여러분들 이거 고등학교 시작할 때 배웠던 국제공식에 있는 내용인데 아니다 미안해 착각했네. 전개하자고. 전개 어떻게 될까? 4차항 누구? 공통부분을 이용해서 치환할까? 공통부분에서 치환해서 풀까? 그냥 풀까? 아니 일단 그냥 전개합시다. 4차항 x의 4제곱에 3차항 어떻게 나오지? 3차항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의 제곱 사라진 거 맞아? 2차항은 누굽니까? 6x제곱 마이너스 4x제곱이니까 얼마? 플러스 8x제곱. 1차항 찾으러 갑니다. 1차항은 이렇게 계산한 마이너스 bx에 이렇게 계산한 플러스 bx니까 또 사라지는 거 맞아? 3차항은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방정식을 풀길 바랬던 문제? 보기 쳐봐가자. 그래서 x의 4제곱 넘기면 마이너스 13x의 제곱 플러스 36은 0을 풀길 바랬던 거죠. 자 묻자. 2차 시험에 되는 문제야 안 되는 문제야? 되네. 그치? 누구로? 되네요.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4와 x의 제곱 마이너스 9로 인수분해가 되네? 와 솔직히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때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물어본 건데 되네?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거 완전 정식 만들고 합차 공식 풀려고 준비했던 건데 아니네. 그냥 2차 시험은 금방 되는 문제였네요. 그래서 x는 풀려면 x는 이렇게 네 쌍의 정답 나오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럼 문제에서 버려야 되는 정답 혹시 있는지 없는지 찾으러 가자고. 찾으러 갑시다. 일단 안 되는 거 있을까? 안 되는 거 있을까 없을까요? 이런 x값들을 넣었을 때 양의 값이 나오면 되는 거잖아. 맞아? 양의 값이 아닌 것들 버리면 돼. 그런데 지금 봐봐. PB의 길이도 나와있고 BC의 길이도 나와있고 P의 길이도 나와있는데 BC하고 PA가 기본적으로 x에 대한 1차식이야. 그럼 양의 값은 음의 값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야? 음의 값은 안 된다는 얘기지. 아니 x의 음의 값 들어가면은 P하고 BC의 길이가 음수가 된다는 얘기인데 아니 안 되잖아. 그런가? 그래서 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면서 일정하게 변의 길이를 담당할 수 있는 x의 크기라고 볼 수 있는 건 2와 3이라고 볼 수 있게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지읍시다. 대신 이런 것들 있지. 이런 공식 배운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좀 억울한데요? 그렇게 억울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항상 말했지만 수학 문제는 이미 앞서 배웠던 것들은 다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다음 단계들을 진행하는 거니까 혹시 이런 또 원 배울 때 배웠던 공식들 있잖아. 기억 안 나면 다시 한번 외워줘. 너무 오랜만이라 잊어버릴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외우면 되는 거니까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요. 자, 그 다음 질문. 질문 없니? 좋아요. 그러면 연립방정식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어려운 거 아니거든.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연립방정식이
이거 두 가지야. 두 가지인데 그 둘 중에 얘는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이걸 여기다가 넣어주기만 하면 돼. 1차를 2차에 넣어주기만 하면 된다. 그냥 넣는 게 아니라 한 문자로 정리해서 넣으라는 얘기야. 뭐 예를 들면 여기가 a 더하기 2b가 5다. 얘를 여기가 a제곱 마이너스 4b가 뭐 7이다. 그럼 이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문자 기준으로 정리를 해주고 그렇게 만들어진 a를 여기다 넣어서 먼저 b부터 거란 얘기야. 얘네 연립방정식 풀이 자체가 저렇게 진행이 되는 거야. 차수가 낮게 표현되어 있던 1차의 관계식을 한 문자로 정리해서 그 정리된 식을 나머지 차수가 높은 2차 또는 3차에다 넣어서 풀어주길 바라는 게 연립방정식이라는 거죠. 그럼 2차와 2차도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말했듯이 보통의 여러분들이 다루는 평범한 문제들은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가 된다고 얘기했어. 인수분해가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어떤 2차식이 1차와 곱해졌을 때 0이 되는 모양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또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1차식을 얘처럼 정리해서 여기다 집어넣던가 이렇게 만들어진 1차식을 또 정리해서 여기다 넣어서 풀이는 방금 말했던 1차와 2차의 연립처럼 해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고 그게 끝이야. 뭐 더 없어. 실제로 문제 한번 연습해보자고. 145페이지 질문 받아볼게. 145페이지 질문 받아볼게요. 자, 질문 없으면 선생님이 그냥 한 문제 풀고 넘어갑니다. 대신 시간 시작하실 테니까 84번부터 88번 어떤 방정식들로 연립이 구성되는지 빨리들 확인해. 84번부터 88번 전부 다 확인해봐. 84번 위에 게 2차 방정식 아래 게 1차 방정식 85번 위에 게 1차 방정식 아래 게 2차 방정식 86번 1차와 2차 87번도 1차와 2차 88번도 1차와 2차 보여? 됐니? 그럼 그런 문제들은 몇 차를 먼저 정리해서 1차를 정리해서 몇 차에다 박아 넣으라고? 2차에다가 박아 넣으라고 88번만 하고 넘어갑시다. 88번 정리해봐. 위에 거 정리하면 누구는? 선생님 Y는 누르고 싶은데? X는 누르할래? 좋아? X는 그럼 누구? Y-를 좋습니다. 그 정리된 이 식을 밑에 있는 2차에 누구 자리에다가? X 자리에다 넣어주자. 그러면 넣어주면 뭐 되는 거야? Y-1의 제곱 마이너스 2Y 제곱은 그냥 둬야지. X만 Y-로 바꾸기로 했던 거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2는 0. 전개한 다음 정리해서 우변으로 넘길게.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의 마이너스 2가 뭐지? 선생님 정리 맞니? 선생님 정리한 거 맞아? 그래서 인수분해 되네. 거기다 또 이거 인수분해가 완전 정식이니까 Y가 뭐 나오니? Y는 마이너스 1하고 중근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풀고 있던 건 Y에 대한 방정식이야? 연립방정식이야? 연립방정식이잖아. 여기서 멈추지 마. Y값 찾았으면 칠판. Y값 찾았으면 아까 X하고 Y의 관계를 이용해서 Y값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X값이 누가 돼야 되는지도 얼마가 돼야 되죠? 이렇게 적어줘야 정답이 된다는 얘기였겠지. 그래서 알파하고 베타에 들어갈 게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더한 거니까 3번이 정답이었겠다. 자, 넘겨서 148페이지도 마찬가지네요. 죄다 1차와 2차 연립이네요. 질문하고 싶은 문제 있는 사람? 146페이지 91번 91번은 정리까지 되어 있네. 위에. 그럼 x 대신 누가 넣어주면 되는 거야? 밑에다가 x 대신 y 플러스 5 넣는다. 왜? x가 y 플러스 5랑 같다며. 그걸 밑에 방정식에다 넣어주면 x 대신 y 플러스 5 넣어서 제곱해주고
마이너스 2y제곱 그대로 두고 는 50 냅두고 전기에서 다시 500으로 넘길게. y제곱 마이너스 10y 플러스 25 넘어갈 거니까 이거 플러스 25만 날게. 또 중근이네. y 얼마 나와? y 5 나오네요. 이거 y 마이너스 5y제곱은 0이니까. 그럼 y가 5니까 y가 5면 x는 얼마였단 얘기야?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너무 쉽지. 내가 보이는 열방정식 잘 봐. 1차하고 2차는 무조건 1차를 2차로 넣어주기만 하면 끝나는 거야. 시작이 그거야, 시작이. 그래야 한 문자로 정리된 식을 다른 차수가 있는 식의 방정식에 넣어줘야 문자가 하나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방정식을 풀 수 있을 거 아니야. 열린 방정식이 왜 힘든데? 내가 찾아야 되는 변수의 개수, 문자의 개수가 두 개로 들어온 거 아니야? 한 번에 찾기 힘드니까 어려웠던 거 아닙니까? 그걸 쉽게 풀어보자고. 어떻게? 두 개의 문자로 표현되는 이 열린 방정식을 한 문자만 남겨보자는 얘기야. 이렇게. 맞지? 자, 또 질문? 93번. 갑자기 생뚱맞게 1차의 연립 방정식만 1차가 포함된 줄 알았는데 둘 다 2차네. 자, 살짝 응용한다고 생각해봐. 저 위에 있는 방정식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입니다. 이게 2차거든. 이게 2차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한테 준 이 문제는 여기 유형과 어울리지 않게 2차와 2차의 연립방정식이 나와 있는 거야. 그런데 기억하자. 연립방정식 풀고 싶으면 반드시 몇 차로 표현되어 있는 관계식을 구해내야 된다. 1차로 표현되어 있는 관계식을 찾아내야 됩니다. 1차로 표현되어 있는 관계식을 찾아내야 그걸 나머지에 대입해서 풀 거거든. 맞아? 그래서 응용이라고 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간단한 게 이거 얘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좌변끼리 우변끼리 뭐 해주면 됩니까? 더해주면 되죠. 더해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이거 성립해야 돼? 성립하지 말아야 돼? 성립해야 되지. 왜? 위에 있는 식도 등식이고 아래에 있는 식도 등식이야. 등식의 성질끼리 뭐야? 좌변끼리 우변끼리 더했는데 같은 애들끼리 더했는데 다를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찾아냈어. x 더하기 y가 4가 된다는 관계식. 내가 그렇게 원했던 1차로 표현되어 있는 관계식을 찾아냈다는 거지.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또 정리해서 대입하면 되는 거죠. 자자, 가. 7번 봐, 먼저. y는 누구? 이거 어디다 넣을까? 위에 넣을까? 아래 넣을까? 나 같아도 위에 넣겠다. 숫자가 좀 더 적으니까. 그럼 위에 넣어서 끌어내린 거 적어볼게. x 더하기 y 대신 누구? 4-x 더하기 x 곱하기 y 대신 누구? 4-x가 8이 되고. 전개하면서 5변으로 넘기겠습니다. x의 제곱 1차 몇 x? 전개하면서 5변으로 넘기고 있는 중 마이너스 4x 상수는 얼마? 왜 이게 자꾸 완전적으로 좀 나오고 지랄이지? 그래서 x는 뭐 나옵니까? x는 2. 연립방정식이었으니까 x에 대해 2 집어넣으면 y는 뭐? y도 2. 그래서 이게 지금 물어봤던 93번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죠. 얘들아, 보통은 해가 이렇게 한 세트만 나오지 않습니다. 자꾸 지금 운 좋은 건지 지금 이 문제집이 이런 문제만 골라낸 건지 모르겠는데 보통 1차와 2차 연립방정식은 해가 두 세트로 나와. 이 자꾸 지금 이렇게 중근이 걸려버리는 바람에 내가 먼저 구할 수 있는 문제의 정답이 한 개씩밖에 안 나와서 정답이 한 세트로밖에 안 나오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방정식들이 중근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식은 나오지 않겠어? 이렇게 x는 몇 또는 x는 몇으로 나오게 되거든. 그럼 그렇게 넣은 x값 넣어서 y값 찾고 x값 넣어서 y값 찾아야 될 거기 때문에 보통은 두 세트로 정답이 나오는 게 정상인데 지금은 자꾸 풀게 되는 2차 방정식의 중근을 갖는 바람에
한 세트밖에 안 나오고 있는 거야. 그거 좀 감안을 해주세요. 자, 다시 연필 내려놓고 아하. 정신 좀 차리라니까. 그렇게 그게 안 되나? 선생님이 경험을 안 해본 것도 아닌데 그렇게 안 돼? 그래서 잠을 이겨내는 게 힘들긴 하지. 근데 못할 만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자꾸 잠이 치네. 좀만 더 기운들 내. 좀만 더 하고 쉬게. 46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96번. 두 번째 줄에다 밑줄 가나? 해가 일치할 때. 해가 일치한다는 말은 뭔 말이지? 왼쪽 연립방정식의 정답이 될 수 있는 x과 y 값이랑 오른쪽 연립방정식의 해가 되는 x과 y 값이 같다는 얘기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것도 푸는 방법 외우고 있었다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 거야. 연립을 새롭게 하는 거야. 왼쪽 연립방정식은 누구 갖다 쓰고 2x 플러스 2y는 1 갖다 쓰고 오른쪽 연립에서 누구 갖다 써?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갖다 쓰면 돼. 왜? 두 연립방정식은 모두 정답이 같다며. 아니 정답이 같으면 꼭 그렇게 연립할 필요 없는 거잖아. 정답이 같은 애들끼리라면 내 마음대로 조합을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조합하는 이유는 일단 누구 먼저 찾고 싶어서? x하고 y부터 찾고 싶어서야. 96번 문제 보면 a도 있고 b도 있거든. 이 a, b까지 같이 데려가기에 너무 문자가 부담이 돼. 그러니까 일단 x, y부터 먼저 찾고 나중에 a값, b값 찾자는 얘기인 거야. 이해돼? 그럼 이 다음부터 풀면 되지. 나 풀이 끝까지 안 할 거야. 이거 정리. 누구로? y는 2분의 1 마이너스 x로 정의되는 거 맞습니까? 맞니? 그럼 선생님 설명만 하고 끝날 거니까 잘 해. 이걸 여기다 넣을 겁니다. 넣으면 x에 대한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그럼 x가 구할 수 있다 없다? x가 구할 수 있다. x가 구했으면 y가 구할 수 있다 없다? 구할 수 있다. 왜? 구한 x를 2분의 1에서 빼주기만 하면 y값이 나오니까. 그럼 x가 y값 찾았으면 이제 a값과 b값 구할 수 있다 없다? 구할 수 있는 거죠. a값 찾고 싶으면 어떻게 주면 돼? 그 3x 플러스 y는 x하고 y에다가 여러분들이 찾은 x값 y값 넣어주면 a값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b값 찾고 싶으면 오른쪽 아래에 있던 x-y에다가 x값 y값 넣어서 b값 찾으면 되는 거고. 이해되니? 솔직히 말해봐. 이해돼 안 돼? 이해 안 되는 사람 손 들어봐. 이해되는 사람 손 들어봐. 좋아. 요 정도까지 할게요. 그러면 자, 또 질문? (147페이지) 자, 이제부터 문제를 보세요. 문제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봐. 2차와 2차 연립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하고는 전혀 딴판이야. 지금까지 풀었던 거 딱 보면 정리가 되는 식이 있고 그 정리된 식을 대입하면 되는 거거든. 그런데 2차끼리의 연립방정식은 일단 내가 대입해야 되는 그 1차식이 안 보이는 상태가 된다는 거지. 질문 안 받고 한 문제 한번 해볼게요.
100번 문제 시작해볼게. 잘 들어봐. 자, 10번 고개 들어. 몇 차와 몇 차 열리? 2차와 2차 열리.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연립번지를 풀고 싶으면 반드시 몇 차의 관계식을 찾아내야 된다? 1차의 관계식을 찾아내야 된다. 방금까지 풀었던 문제들은 1차의 관계식을 너무나도 쉽게 알려주기 때문에 정리만 하면 끝. 그걸 대입만 해서 풀면 진짜 끝. 그런데 여기는 1차가 안 보여. 근데 아까 말했지. 이 두 2차 중에 일반적으로 뭐가 되는 게 있다고? 인수분해가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지금은 요 녀석이네. 인수분해는 2x, 1x, y, y, 마이너스는 아래쪽에 붙여주면 되겠네. 그래서 이 녀석의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네. 2x 플러스 y랑 x 마이너스 y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됐나요? 그럼 이거 정답 계산해봐. 이렇게 곱해진 게 0이 되는 정답 두 개 뭐지? 2x는 마이너스 y가 그렇지. 그런데 일단 적을게. 2x 더하기 y는 0이거나 x 마이너스 y는 0이거나. 이게 선생님이 그렇게 여러분들도 그렇게 원했던 일차의 관계식인 거야. 1차가 안 보였던 이 문제가 1차가 보인다고. 그것도 두 개씩이다. 두 개씩이다. 맞아? 그렇게 찾은 관계식을 순서대로 한 번씩 몇 번째 방정식에다가 두 번째 전에 첫 번째 되면 바보지? 첫 번째를 통해서 찾은 관계식인데 여기다 넣어봤자 0밖에 안 나와. 이해돼? 그러니까 1번부터 1번은 무슨 뜻이야? y 대신 뭐 넣으면 된다? 마이너스 2x 넣으면 된다. y 대신 마이너스 2x 넣으면 암산 가자. 마이너스 2x 넣으면 몇 x제곱? 4x제곱. 그럼 몇 x제곱? x제곱. 저기 잘해놔. 나 지금 이걸 여기다 넣어서 암산한 거야. 암산한 거. y 대신 마이너스 2x 넣고 계산해서 암산해서 적은 게 이거야. 그래서 정답 나왔어. x는 몇 넣으면? 2 또는 마이너스 2. 그럼 x가 2면 y는? 나 이 관계로 풀고 있었던 거잖아. y는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2면 y는 4. 아직 안 끝났어. 두 번째 암산 들어가자. 두 번째 계산은 y가 누구랑 같은 경우? x랑 같은 경우. 그럼 나 y에다 x 넣을 겁니다. y에다 x 넣고 계산해서 암산할 거야. 그럼 몇 x제곱은? 4x제곱은 4니까 x제곱은 1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정답 두 개 더 나오네. x는 1 또는 마이너스 1. x가 1이면 얘들아 이거 1 여기다 넣으면 돼 안 돼? 지금 내가 찾아낸 방정식은 이런 조건으로 풀고 있는 관계식을 이용해서 푼 거니 다시 이렇게 생긴 관계식을 이용해서 연립관계식을 풀고 있는 중인 거니까 내가 찾아낸 문자를 이용해서 다른 문자 찾고 싶으면 당연히 여기다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y 얼마? 1. 여기 y 얼마?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학교 시험에서 방정식까지 시험 범위에 있는 학교 서술형으로 다음 연립방정식을 풀어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서술형 답지에다가 또는까지 잘 기록해서 이렇게 적어야지만 정답이 되는 거겠지. 근데 질문은 그렇게 구한 x과 y가 알파 베타를 할 때 알파랑 베타 곱한 값이 될 수 없는 거. 얘들아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면 곱했을 때 얼마 나오지? 마이너스 8. 이거 곱했을 때 마이너스 8. 이거 곱했을 때 1. 이거 곱했을 때 1. 그럼 정답은 몇 번이겠어? 1번이겠죠. 마이너스 8도 있었지만 보기 중에 마이너스 8이 없잖아. 그러니까 1만 정답이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한 문제만 더 질문 받고 시작. 아주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은데 한 문제만 더. 같은 페이지 질문 있니? 102번 빨리 캐치해봐.
위에 거 아래 거 중에 뭐가 인수분해 가능해? 위에 게 됩니다. 위에 게 돼요. 자, 선생님 상당히 스피디하게 풀 거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 102번. 위에 거 인수분해 돼. 인수분해 어떻게 되지? 2x 마이너스 3y하고 x 플러스 y로 인수분해 돼야 되는 거 맞나요? 실제로 인수분해로 저렇게 될 거야. 선생님 생각이 맞을 것 같은데? 그래? 그래서 관계식 나온다. 관계식 나온다. 아, 좀 대입하기가 좀 껄쩍지근하네. 그래도 해야지 뭐. 첫 번째, x는 누구? 아, y로 해야지. y로. y는 누구? 여기서 y는 누구? 아니, 2x-3y가 0이라는 관계식 나온 거니까 y는 누구? 3분의 2x이거나 아니면 여기서 y는 누구? 마이너스 x이거나 이걸 1번으로 이걸 2번 관계식으로 생각할 겁니다. 됐나요? 첫 번째 2차 방정식이 이 둘 중에 아무거나 만족하면 된대.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된대. 1번 방정식은 첫 번째 방정식은 저 둘 중에 아무거나 성립하면 된대. 그런데 연립 방정식이잖아. 첫 번째만 만족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 방정식이 이거였네. x제곱 더하기 9y제곱은 얼마? 10. 그럼 여기다가 1번부터 암산할 거니까 잘 봐. y 대신 3분의 2x 집어넣으면 몇 x제곱? 9분의 4x제곱. 그럼 몇 x제곱? 다시 3분의 2x 집어넣어 제곱하면 9분의 4x제곱. 거기다 9 곱하면 4x제곱. 그러면 몇 x제곱? 5x제곱이 실리니까 x제곱은 얼마? 나 암산 다 한 거야. 그래서 x가 벌써 나왔어. 풀마 루트 2로. 그럼 x가 루트 2면 y는 3분의 2 루트 2. x가 마이너스 루트 2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2라고 말해주면 되겠죠. 자, 벌써 절반 끝났다. 이제 두 번째. 암산 갈 거야 또. y 대신 누구 날 거라고? y 대신 마이너스 x 넣으면 계산하면 몇 x제곱? 10x제곱. 그럼 x제곱은? x제곱은 얼마? 1. 그래서 x는 몇? 몇 또는 몇? 1 또는 마이너스. x가 1이면 y는? x가 1이면 y는?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1. 이렇게 네 세트의 정답이 만들어지고. 질문은 뭐였을까? 102번 질문은. 그렇게 구한 x과 y 값이 네 세트가 나왔는데 그 네 세트 중에 x과 y 값 더했을 때 최대값. 이거 더한 거 얼마? 3분의 이거 3분의 3루트니까 3분의 5루트 2. 이거 더하면 마이너스 3분의 5루트 2. 이거 더하면 0. 이거 더하면 0. 이 중에 최대값 누구야? 3분의 5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좀 감이 와? 그럼 쉬는 시간 동안 아까 좀 일찍 와서 선생님한테 연립반지 좀 감 없다고 한 친구가 좀 있었거든.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의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리고 조금 감이 오기 시작했다면 자기가 못 풀었던 문제들 다시 한번 지금 확인들을 해보세요. 웬만하면 다 풀릴 거야. 난이도가 다 비슷비슷해 보이거든. 지금 선생님 보기에는 안 풀리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쉬는 시간 동안 좀 자기가 확인해야 되는 문제들 확인하고 계세요. 선생님 조금 이따 들어올 테니까. 정신들 좀 차리고. 일어나자. 두 번째 타임은 좀 더 열심히 들어보고. 시험 보면 잠깐 정리해볼까? 도능이 1차 공식이고 영어가 방정식과 끝까지고 가온이 어디까지? 어디? 3, 4차 방정식까지 연립방정식 안 들어가 그러면? 네. 그 다음 다산이? 2차 30까지였지? 좋아요.
여기가 제일 수업 듣기 싫겠네. 자, 148페이지 질문 104번 가겠습니다. 104번도 보다시피 2차와 2차 연립방정식 관계식부터 찾는 데 집중을 해줘야 될 텐데 관계식 보니까 1차 관계식 찾을 수 있는 게 위쪽 말고 아래쪽이 선생님 암산해도 되지? 4xy 좌변으로 넘겨서 인수분해 하잖아? 이렇게 됩니다. 완전 적을 때는 관계식이 더 적게 나오네. 맞니? 맞아? 그래서 지금 관계식 딱 하나 나옵니다. 2x-y가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y가 2x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걸 여기에다가 넣어주면 되는 거고. 그럼 2x 집어넣어서 4x제곱 더하면 5x제곱 나누면 x제곱은 8. 맞죠? 그래서 x는 얼마? x는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이라고 말해주면 되겠고 그거에 대응이 돼야 되는 y값은 여기 2배 한 개 관계식이었던 거니까 여기서는 4루트 여기서는 마이너스 4루트 2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구한 x값 y값을 알파 베타라 부르면 알파랑 베타를 곱한 결과는 이쪽이든 지금은 둘 다 16밖에 안 나오겠네요. 정답 1번입니다. 자, 또 질문 107번 가볼까? 와, 107번. 이 문제는 사실 교육과정에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교육과정에 있는 문제는 지금까지 했던 거 1차와 2차 연립은 무조건 1차를 정해서 2차에 대입하는 거. 자, 칠판 봐. 2차와 2차 연립은 분명히 우리가 배우는 교과서 내용에서는 인수분해가 되는 2차가 있어요. 그런데 107번 문제 보니까 여전히 2차와 2차 연립인 건 맞네. 그런데 문제는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사실. 인수분해가 안 돼. 이거. 됐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문제는 잘 듣고 이해되는 수준에서만 멈춰주세요. 지금 보니까 내가 구해야 되는 x, 여기 10좀 봐. 구해야 되는 xy의 합, 곱, 제곱이야. 뭔가 완전 제곱식의 변형식까지 풀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문제들. 맞나? 그래서 당장 x하고 y를 구할 수 있는 식은 선생님이 못 만드는데 잘 봐. 이렇게 치환을 할 겁니다. 관계가 있어 보이니까. 그럼 이 치환식 가지고 연립방정식 다시 만들어보자. 다시 만들어보자고. 위에 거 방정식 뭐로 표현할 수 있어 그러면? a 플러스 b가 11이라는 거. 두 번째는 얘들아 요거 실컷 봐야지. 이거 x 플러스 y의 제곱에서 몇 xy를 뺀 식이지? 3xy를 뺀 식인 거 맞습니까? 그래야지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2xy에서 3xy 뺀 마이너스 xy가 나올 테니까. 그런데 내가 이걸 a로 잡았거든. 그럼 이 두 번째 식은 누구의 제곱에서? a의 제곱에서 몇 b를? 3b를 뺀 게 7이라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평범한 연립방정식 몇 차와 몇 차 연립방정식? 1차와 2차 연립방정식. 그럼 선생님 여기서 계산 안 하고 여러분들한테 풀이 맡길 거거든?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이걸 먼저 한 문자로 정리해서 대입해라. A를 11-B로 하든 B를 11-A로 하든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정리해. 대신 그 정리된 문자로 대입해주면 돼. 그러면 그렇게 대입하는 순간 한 문자로 만들어진 2차 방정식만 남을 거고. 잘 듣고 있어? 그리고 여기서 내리고 싶은 결론. A값, B값 찾을 수 있다, 없다. 지금 선생님이 말한 방법대로 계산하면 A값, B값 찾을 수 있다, 없다?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잘 봐. A가 원래는 x 플러스 y였거든. B가 원래는 x, y였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러가는 거야. 그럼 이것도 몇 차와 몇 차 연립이에요? 1차와 2차 연립이가 또 뭐래? 이걸 한 문자로 정리해놓고 여기다가 대입하면 또 물어볼게. x값, y값 구할 수 있다 없다? 구할 수 있다. 그게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됐니? 계산이 궁금한 친구들은 꼭 계산해봐. 근데 문제에서 자연수 조건을 걸다 보니까 이렇게 구한 정답이 여러 쌍이 나오나 본데 그 나온 여러 쌍 중에서 자연수들로 구성된 해의 쌍은 몇 개 안 나오나 봐. 그 자연수로만 정답이 나오는 그 순서쌍이 전체 정답 중에 몇 개가 있는지를 묻는 문제니까 마무리만 잘한다면 뭐 정답 찾는 거야. 식은 죽 먹기겠죠. 모양을 잘 봐. 이걸 당장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여. 왜? 둘 다 2차인데 이 젠장 지금 둘 다 이소매가 되는 게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관계식 찾는 게 너무 힘들거든. 그래서 문제를 다시 집중해서 뚫어져라 쳐다보니까 합과 곱으로 모든 식들이 표현이 가능해 보이더라는 거지. 그래서 합과 곱의 결과를 치환해 놓고 치환한 내용으로 방정식 만들었더니 풀 수 있는 방정식, 평범한 1차와 2차의 연립 방정식이 나왔다는 거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A값, B값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 찾은 A값, B값으로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면 또 평범한 1차와 2차의 연립 방정식이 되더라는 얘기인 거죠. 똑같은 1차와 2차 연립 방정식을 반복해서 2번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마무리는 여러분들이 꼭 하세요.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친구들은 해. 푸는 과정은 이미 다 선생님이 공개를 했으니까. 자, 또 질문. 48페이지 질문. 질문도 없니? 108번부터 110번까지 질문 없어? 그럼 질문 안 가? 없으니까 안 할 건데 108, 109, 110 문제 좀 스캔해봐. 108번, 109번, 110번 문제 스캔해보세요. 몇 차와 몇 차 연립이니? 1차와 2차 연립이지. 그럼 당연히 푸는 순서는 먼저 몇 차를 정리해놓고 1차를 한 문자로 정리해놓고 그걸 몇 차에다 대입해주는 거? 2차에다 대입해주는 거. 계속 대답 잘해. 그렇게 대입하면 몇 차 방정식 만들어지지? 2차 방정식 만들어져. 맞습니까? 그럼 108번 문제 끄트머리 봐. 무슨 근을 갖도록? 그럼 그렇게 만들어진 방정식의 판별식이 뭐가 나와야 돼? 0보다 크거나 같게 하는 조건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두 번째, 실근을 갖는 조건이니까 또 마찬가지 판별식 B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세 번째, 110번 문제. 실수혜가 없도록 해달라면 여러분들이 1차를 2차에 대입해서 만들어낸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내용으로 이 문제가 마무리가 되는 거였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판별식 가지고 문제를 풀길 바랬던 거겠지? 그럼 149페이지 질문 받아볼게. (149페이지) 질문 110 4번 갑시다. 몇 차 몇 차 연립이죠? 1차와 2차 연립이야. 그럼 114번 첫 번째 거 정리할게. y는 누구? 2a 마이너스 x. 이걸 어디다 넣을 거지? 밑에 있는 2차에다 넣는 거 맞아? 넣어보자. 그럼 2x 제곱 플러스 y 대신 누가 넣을 거라고? 2a 마이너스 x 집어넣어서 제곱. 그게 b가 되는 방정식. 정리할게. 5x 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4a 제곱 b까지 넘겨주면 이렇게 2차 방정식이 만들어져. 그래. 그런데 이걸 풀었을 때 질문 몇 쌍의 해가 나온다?
한 쌍이라는 건 이 연립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정답의 순서쌍이 이렇게만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통은 이렇게 나왔었거든? 아, 왜 그렇겠어? 이거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랑 x가 보통 몇 개 나와? x값 2개 나올 거야. 그 나온 x값 2개를 여기다 넣어주면 y값도 2개 나오겠지. 그래서 원래는 두 쌍의 정답이 예상이 된다고 아까도 말했어. 그런데 문제가 몇 쌍만 나온다고? 한 쌍만 나온다잖아. 이것만 나온다잖아. 그럼 이걸 풀었을 때 나오는 x값이 몇 개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근을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판별식 D로 갑니다. 가자. B 다시 2a 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게 뭐가 되면 된다? 0이 되면 된다. 뭐 식이 뭐가 깔끔하게 한다고 뭐 이렇게 다시 할게. 그래서 정리하면 16a 제곱 마이너스 5b가 야, 문제가 원하는 게 뭐였을까? 일단 여기까지 해놓을게. 114번 다시 가보자. 여기까지만. 풀이는 더 할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여기까지. 그 이후부터 지금 선생님이 지금 풀어주는 내용은 완전히 수준을 또 벗어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합니다. 질문은 누구의 최소값? 4a 더하기 3b의 최소값 찾는 거야. 잘 봐. 4a 더하기 3b가 가질 수 있는 값을 내가 k라고 해볼게. 이 문제 누구의 값 찾는 거지? 이 문제의 정답은 누구의 값입니까? k를 찾는 거야. 어떤 k? 여기가 가질 수 있는 k 중에 제일 어떤 k? 작은 k. 기억해. 내가 지금 찾아야 되는 정답은 제일 작은 k입니다. 제일 작은 k. 그러면 이걸 b로 정리하잖아. b로 정리하면 3분의 k 마이너스 3분의 4a로 정리가 되고 그걸 여기다가 넣을 겁니다. 잘 봐. 뭐 수준을 벗어나서 여기까지만 선생님이 지금 분명히 맞아.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돼. 그 다음에 풀 수 있는 문제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풀 수 있는 문제들만 질문하지 이런 문제 질문 안 해요. 그래서 묻는 문제가 이거니까 뭐 어떡하겠어. 풀어야지 뭐. 대신 이 이후의 풀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하지 말라고. 안 해도 되니까. 어쨌든 풀이는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을 k로 줬어. 그럼 이것도 1차니까 정리해. 정리한 걸 여기다 넣을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16a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5배 하면 되는 거지? 마이너스 3분의 5k 플러스 3분의 20a 이게 0이 되면 되고 숫자 꽤나 커진다. 그래도 잘 집중해서 봐줘. 양변에 3배 처리하면 48a 제곱 3배 처리하면 20a 3배 처리하면 마이너스 5k는 0. 그리고 마지막으로 밑줄 그어줄까? 문제 첫 번째 줄 끄트머리랑 두 번째 줄 시작. 실수 AB에다 밑줄 그어주세요. 실수 AB. 실수 AB.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A가 실수답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은 실근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그래서 판별식 쓸 겁니다.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 AC 하면 8, 5, 5, 8, 40, 5, 4, 20, 240 K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서 K는 넘기면 마이너스 240분의 100보다 약분까지 하면은 4, 2로밖에 안 되네. 12분의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서 K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2분의 5가 정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니면 얘들아, 이걸 어떻게도 풀 수 있냐면, 어떻게 어디 실수했을 거는?
F 제곱했는데 어디? 여기? 네. 여기 왜? 어디? 짜증나게. 3x제곱이네. 아, 3x제곱이죠. 2x제곱에 x제곱 더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3x제곱 한 다음에 중근 조건으로 풀어. 뭐 시간이 이제 잘못했겠네. 중근 조건으로 풀어. 그래놓고 내가 찾아야 되는 k를 한 문자로 정해서 집어넣어. 이 식은 아니겠지만 집어넣어서 만든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 조건으로 풀어주면 정답은 지금 잘못 나왔지만 그런 과정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간만에 큰맘 먹고 끝까지 풀어보려고 했더니 중간에 실수를 해버렸냐. 근데 중요한 거 다시 선생님이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연립방정식을 풀어 나온 회의 순서상에 한 쌍만 나오길 바란다면 1차를 2차에 대입해서 얻어낸 그 방정식이 중근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판별식 D가 0이 된다는 내용까지는 꼭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해도 되고. 사실은 이 문제를 어떻게든 풀 수 있느냐? 이거 할까? 이거 여기를 A축, 여기를 B축이라 생각한다면 이거 포물선이에요. 이렇게 생긴 5분의 16A제곱이니까 이런 느낌의 포물선 나오겠네. 거기다가 이 값을 내가 K라 두면 이것도 뭐가 되는 거냐? B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면서 Y절편은 3분의 K인 직선이 되는 거예요. 이런 느낌의 직선이 되는 거죠. 이런 느낌의 직선이 되는 건데 이때 이 직선이 방금 그려놓은 포물선과 최소한 만나는 조건에 필요한 Y절편 3분의 K가 누구인지를 찾아도 되거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지? 함수에 대한 지식이 지금 워낙 약한 상태니까 점점 좋아질 거야. 일단은 그냥 얘기는 그 정도까지만 합시다. 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어떤 방법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다룰 만한 어떤 평범한 수준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 자, 다시 질문 받아볼게요. 149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좋습니다. 넘겨봅시다. 150페이지 117번이 뭐 어려웠나 보네. 한번 읽어볼까? 선생님도 읽어볼게.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이 있고 한 변의 길이가 B인 정사각형, 그리고 가로가 일치하는 상태에서 살짝 겹쳤네. 뭐 그런 느낌인가 봐. 이때 2B가 1이고 겹친 부분이 1이래. 그리고 AF 어디 있어? AF 어디냐? AF가 5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구나. 뭐 그런 느낌이네요. 그랬을 때 뭐 어쩌고저쩌고 하자. 이때 EBCI 안쪽에 겹쳐져 있는 넓이가 정사각형 EFGH 오른쪽 정사각형 넓이의 4분의 1이다. 이거 말 그대로 표현해주면 되겠다. 자, 가자. 여기 A, 여기는 B, 그리고 여기는 1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전체 길이가 5가 된답니다. 그럼 얘들아, 요것만 가지고 한번 A축 만들어줄래? A에다가 이 전체 길이가 얼마라고? 근데 이 길이가 뭐냐? 누구에다가? A에다가 요거 더한 거야. 근데 요게 뭐게? B-1이야. 그러니까 A에다가 B-를 더한 게 5니까 A, B 더한 건 얼마? 이거 생각하는 거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겹친 부분 막 헷갈리는데 헷갈리지 않아.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속도가 좀 버거운 친구들은 혼자 한번 생각해봐.
가로의 길이가 A하고 B 정사평이 1만큼 겹쳐져 있을 때 A랑 B를 더한 결과가 6이 된다는 사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럼 갑니다. 식 하나 만들었지? 하나 더 만들 거야. 하나 더 만들 겁니다. 마지막 부분 다시 보세요. 직사각형 EBCI 여기 넓이 좀 말해줄래? 여기 가로의 길이 얼마? 가로의 길이 얼마? 가로의 길이 1. 세로의 길이 얼마? 세로의 길이 얼마? A. 그러니까 넓이는 얼마죠? 뭐라는 거야? A죠. 1 곱하기 A니까 A지. 근데 문제 잘못 읽었니 또? EBCI 맞잖아. 여기 넓이 맞잖아요. EBCI 넓이 A인 거 맞아? 그 A가 정사각형 EFGH 여기 넓이 얼마인데? 아니? 여기 넓이는 B제곱이죠? B제곱이야. 이쪽 부분의 넓이가 이쪽 부분의 넓이의 몇일 때? 4분의 1과 같다는 표현이 그 문제의 마지막 문장에 해석 설명이 나와 있는 부분이죠. 그럼 몇 차, 1번 정식? 1차와 2차 1, 2번 정식. 이거 정리해서 A가 6-B라고 정리해서 여기다 대입해주면 되잖아. 그리고 방정식 풀어주면 되는 거 아니니까. 대신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그렇게 나온 정답 중에 A, B는 기본적으로 길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양수만 돼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렇게 풀어주면 정답이 될 수 있는 숫자가 결정이 되는 거겠죠. 그래도 이거는 풀어볼까? 해보자. A는 누구? A는 6-B 맞니? 그럼 여기다가 6-B 넣을게. 6-B 넣고 양변에 4배에서 처리한다. 그럼 B제곱 4배 하면 마이너스 4B 넘기면 플러스 4B 4배 해주면 24 넘기면 마이너스 24는 0. 이거 이 손에 도와줄래? 되니 안 되니? 이 손에 안 된다고? 4638 안 되는구나. 안 되네요. 그럼 그냥 혹시 가야겠다. 그래서 B는 그대로 시작 부분에 붙여봅시다.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4 마이너스 AC 4 더하기 24 28 4 7 28 2루트 7 2루트 7 2루트 7 되겠네요. 딱 보니까 알겠네. 절대 B가 될 수 있는 거 B가 될 수 없는 건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오른쪽은 답이 안 되죠. B가 운수라는 거니까. 그걸 여기다 넣으라고. 여기다가 넣어주면 A도 구할 수 있는 거 맞잖아요. 그렇게 구한 게 여기에 들어가는 정답이겠지. 그리고 질문은 아니다. 시간 안 끌리면 거기까지 하면 되겠네. 어차피 B만 찾으면 되는 문제였던 거니까 그렇게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겠죠. 자, 또 질문 121번. 이 문제도 어떤 문제일까? 풀다가 느낌이 쎄하다 느낌 들면 또 이것도 노력하지 말자. 일단 풀어볼게. 솔직히 지금 이게 풀 수 있을 만한 난이도인지 아닌지는 선생님도 봐야 되니까. 갑니다. 한 모서리 길이가 A인 정육면체 모양의 입체도형이 있고 여기에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B이고 높이가 A인 원기둥의 모양의 구멍을 뚫었다. 남아있는 입체도형의 건널비가 남아있는 입체도형 구멍을 뚫었으니까 정육면체도가 안에 구멍 뚫린 입체도형이 남아있겠네. 그 입체도형의 건널비가 216 더하기 16파이일 때 해볼만한데? 여기 뭐 구멍이 이렇게 뚫렸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관계식이 좀 덜 나오나 대신? 건널비에 대한 정보밖에 없으니까 식이 하나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가보자고. 건널비 찾으러 간다. 얘들아 여기
남아있는 입체적 이렇게 구멍 뚫린 정육면체의 건널비 찾으러 가요. 건널비라는 건 겉에 표현되어 있는 면의 넓이를 말하는 건가? 그런가요? 그럼 한 모서리 길이 얼마라고 그랬지? A. 그럼 얘들아 겉면 잘 봐. 한쪽 면의 넓이가 얼마입니까? A제곱 몇 개 있어야 돼 원래는? 6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구멍 뚫린 면이 몇 개 있지? 여기가 2개가 뚫려있죠. 우리가 빼야 되겠지. 요거 반지름 얼마라고 그러더라? B. 그럼 이 원의 넓이 얼마예요? B제곱 파이 맞아? B제곱 파이 몇 개? 2개. 그러니까 2 B제곱 파이를 빼면 일단 겉면의 넓이 다 나온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우리 겉넓이 될 때 하나 더 해야 되는 게 있어. 뭐죠? 안에 이렇게 둥그렇게 지금 뚫려 있는 부분 있잖아. 이것도 겉면인 거 아닙니까? 이게 안에 이게 어떻게 그림을 못 그리겠네? 여기 정리면체 있으면 안에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 있단 말이야. 그 뚫려 있는 이 곡선에 해당하는 면도 겉면이 되는 거니까 그 넓이를 구해야겠지. 선생님 표현 이해되니? 요 넓이 구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맞아? 그럼 여기 반지름이 B였으니까 이 원의 둘레가 이 녀석의 가로의 길이가 될 거거든요. B면 둘레가 얼마지? 좋아. 이런 기출식은 또 잘하네. 2B 파이죠? 지름 곱하기 파이니까. 그래서 직선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세로는 얼마인데? 세로는 A. 그래서 넓이 얼마 되는 거지? 2AB 파이가 더해져야 되는 거지. 다시 설명할게. 원래 정육면체 겉에 있는 면의 넓이가 6A제곱. 이게 겉넓이. 거기에서 윗면과 2개의 밑면, 위쪽에 있는 밑면과 아래쪽에 있는 밑면에 구멍이 뚫려져 있어. 그 구멍의 넓이만큼 뺐고, 그리고 그 안쪽에 펼치면 이렇게 만들어진 겉면이 하나 더 존재한다. 그걸 더했고. 맞습니까? 그걸 계산한 결과가 얼마가 돼야 된다? 216 더하기 16파이가 돼야 된다. 아, 그럼 뭐 뻔하지 뭐. 이거는 누가 돼야 되고 216이 돼야 되고 요걸 계산하는 게 누가 돼야 되는 거지? 16파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설명 생각하는 이유가 문제에 있거든? 뭐 때문이게? 제가 216이 되고 얘가 16파이가 되는 내용을 내가 마음대로 여러분들한테 짓거리고 있는 중인데 왜 그렇지? 그렇지. AB가 유리수라고 했기 때문이야. 유리수라고 했기 때문에 유리수는 유리수가 돼야 되고 유리수의 파이가 붙어있는 이 무리수는 여기에 있는 무리수가 돼야 되는 거죠. 이해돼? 풀이 여기까지만 하고 이거 가지고 뭘 찾을 수 있지? A 찾을 수 있어. 그 A 집어넣어주면 B 값 찾을 수 있는 거 맞을까? 네. 그렇게 해서 A 값, B 값 마무리가 가능했다는 얘기였겠네요. 자, 좋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시험에 높은 비중으로 출제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부정방정식에 대한 얘기 좀 할게요. 이것도 두 가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자, 부정방정식의 정의 설명하겠습니다. 방정식은 방정식인데 방정식의 개수가 그 방정식에 사용되고 있는 문자의 개수, 변수의 개수보다 적어. 내가 구해야 되는 문자는 3개인데 방정식은 2개밖에 안 나와. 내가 구해야 되는 문자는 5개인데 방정식은 막 3개, 4개밖에 안 나와. 그럴 때 이렇게 내가 구해야 되는 변수의 개수보다 연립되어 있는 방정식의 개수가 적잖아? 그럼 해가 무수히 많습니다. 해가 엄청 많아요. 단적인 예를 들어줘? 이런 거. 이거 방정식이야. 근데 변수 몇 개야? 변수 2개 줘. 변수 2개인데 방정식 하나밖에 없어. 이거 맞을 건데 A값, B값 몇 개게? 엄청 많아. 이렇게 이게
개수만큼 방정식의 개수도 주어지면 당연히 정답은 딱 존재하지. A는 누구, B는 누구 존재하는 거야. 그런데 변수의 개수보다 방정식의 개수가 적어. 이렇게 돼버리면 이걸 만족하는 답 너무 많아. 보여줄게. 이것도 이해하려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이거 1차함수죠. 여기를 A축, 여기를 B축이라고 부른다면 1차함수예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5인 직선입니다. 이렇게. 결국 무슨 말이야? 이 직선에 있는 모든 A값, B값들이 이 방정식의 정답이 된다. 그래서 해가 엄청나게 많다는 뜻이야. 됐나? 그렇게 해가 엄청나게 많은 방정식을 왜 지금 이 단어에서 나를 언급을 하고 있느냐? 해가 너무 많아서 누구를 특정할 수도 없는 이런 문제들을 왜 지금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느냐? 이제 외우는 거 부정방정식에다가 설명이 하나 붙어요. 설명이 하나 붙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이 정수 또는 자연수 조건이라는 가정이 붙는 설명, 아니면 부정방정식에다가 해가 엄청나게 많이 존재할 그 부정방정식에다가 설명이 하나 있는데 그 설명이 내가 구해야 되는 변수의 값들이 실수가 되는 조건, 이런 설명들이 하나씩 더 붙습니다. 그러면 방정식의 개수는 부족하지만 이런 설명들 때문에 정답을 무수히 많다가 아니라 저 설명까지 만족하는 정답을 찾다 보면 정답의 개수가 정해지는데, 아까 예를 들었던 거 해볼게. 이렇게만 부정방정식으로 주어지면 해가 말할 수도 없이 많아. 그러니까 뭐라 말을 못하겠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여기에 이런 설명들이 붙는 거지. 이런 설명들. 그러면 방정식 자체는 한 개지만 이 설명이 또 다른 방정식의 역할을 하는 바람에 이걸 만족하는 A, B의 순서상의 개수는 몇 개 정도밖에 안 나올까? 한번 말해볼까? 누구? 1, 3, 2, 3, 3, 2 이렇게 네 세트밖에 안 나온다는 거야. 아까까지만 해도 정말 답이 많았거든? 진짜 많았단 말이야. 선생님 억지 부려볼까? 이거 정답 중에 뭐 있느냐? 0, 5도 있어. 이런 것만 있을까? 아니, 파이하고 5-파이도 정답이 될걸? 어쨌든 이거 더하면 5 되는 거 맞는 거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정답들이 있던 부정방정식이 이런 말로 붙어있는 조건들 때문에 몇 개의 답으로 제한이 걸려버린다는 거지. 그걸 배우는 거야. 그래서 필기하자. 부정방정식에 정수나 자연수 조건 붙으면 잘 기억해. 인수분해를 강제로 시켜서 그게 정수 또는 자연수가 된다는 내용으로 문제를,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겠어도 근데 겨울방학 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라 맞다 기억이 났으면 좋겠는데 아예 진짜 기억 안 날 수도 있어. 그럼 지금 다시 하면 되잖아. 잘 기억해. 그 다음 부정방정식에 실수 조건이 붙어 있잖아. 그럼 그때는 그 방정식에 판별식이 실수라는 건 근으로 따지면 실근을 말하는 거니까 0 이상인 조건으로 문제를 풀게 되면 됩니다. 일단 풀기부터 해보세요. 또 한동안 노트 얘기하면서 노트 안 가져온 사람이 많겠네. 교재에다 그냥 적어놔. 자, 선생님이 질문 안 받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정방정식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가정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올지만 생각해서 그거에 어울리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먼저 122번 보세요.
자, 7번만. 응? 아니, 숙제를 안 했지. 그래도 그냥 풀어줄게. 자, 이거 무슨 방정식? 부정방정식. 답 더럽게 많아. 더럽게 많으면 선생님 답 뭔데요? 많긴 많은데 뭐라고 말은 못하겠네. 아무튼 정말 만족하는 답이 되게 많을 거거든. 그런데 여기에 이런 말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해. 뭘? 어떤 말이 붙느냐에 따라 풀이 방법이 결정된다는 거. 그럼 저거 뭐 해라다 강제로 뭐 해달라 선생님이? 인수분해라. 선생님 저거 인수분해 안 되는 식인데 알아. 그러니까 강제로 하라고. 강제로. 할게. 내가 강제로 인수분해를 시킬 거야. 이런 모양 나오게. 일단 비슷하게라도 가볼게. XY가 나오게 해주면 여기 인수에 여기 인수에 이렇게 있으면 되겠죠. 그럼 XY 되지. 거기다가 마이너스 EX 만들고 싶어?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EX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Y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Y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몇 개랑 완성된 거지? 여기까지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 곱하면 상수항 뭐 나오니? 상수항 2가 있어야 되는 거 맞아? 그래서 선생님이 만든 이 억지 인수분해는 사실 여기에 2가 있다라고 가정하고 푼 거예요. 근데 원래 2 있었어 없었어? 없었으니까 다시 뭐 해야 돼? 빼줘야겠지. 그럼 남아있는 숫자가 얼마지? 그걸 넘기는. 이렇게 풀어주면 돼. 이거 거의 문제 풀기 직전까지 와 있는 상태야. 됐니? 그럼 선생님 해석하는 거 잘 봐. 얘랑 얘 곱해서 7을 만드는 거거든. 선생님 이것도 종류 너무 많은데요? 얘가 루트 7이고 얘도 루트 7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얘가 파이가 되고 얘가 파이분의 7 돼도 되는 거 아닌가? 맞아! 이것도 많아.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 XY에 들어올 수 있는 거 무슨 수? 정수. 그럼 정수에서 1 빼면 무슨 수야? 정수야. 정수에서 2 빼면 무슨 수지? 결국 얘는 뭐끼리 곱하고 있다는 뜻인 거죠? 정수끼리 곱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모양은 아니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생각해봐. 다른 수는 모르겠는데 정수끼리만 곱해서 7만 쓸 수 있는 방법 많을까? 많지 않아요. 이거 4개밖에 없어. 왜? 7의 약수가 1하고 7밖에 없거든. 1하고 7만 가지고 곱해서 만들 거니까 이거밖에 없단 말이야. 봐봐. 해가 정말 더럽게 많은 이 부정방정식이 이 한 마디 때문에 가능한 게 4세트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돼? 그래서 암산해봐. x는 얼마? 2, y는 9. 이거는 x는 얼마? 8, y는 얼마? 3. 그런가? 그 다음 이거 x는 얼마? 0, y는 마이너스 5. 이거 x는 얼마? 마이너스 6에 y는 1이라고 대답해주면 된다는 거. 이렇게 이 부정방정식의 해의 수서쌍이 4쌍밖에 안 나오게 된다는 얘기였던 겁니다. 그럼 질문. 그렇게 구한 4쌍의 정답 중에 x랑 y값 곱한 것 중에 최대값. 이거 곱한 거 얼마? 18. 이거 24. 이거 0. 이거 마이너스 6. 곱해서 최대로 얻을 수 있는 건 이거겠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24가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해주세요. 너무 지나치게 어려워 보이는 거 안 하겠습니다. 가능한 수준까지만 하고 끝낼 거야. 어차피 지금 요거에 관련된 공부해야 되는 친구들이 도농하고 동아 친구들밖에 없지. 현재까지는 도농하고 동아 친구들은 선생님 말 정말 믿어도 돼. 뻥치는 거 아니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문제는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이건 하는 거 응? 그거 진도가 부등식 하나 해야 돼. 선생님이 프린트 이따 가져올 거야. 그거 오늘 그냥 간단하게 보고 마무리 할 겁니다. 1차
1차부터 10까지 하면 되니까. 자, 124번 가볼게요. 이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가 있어. 그럼 나 근거계수 관계 한번 써볼게. 두근의 얼마지? n-1. 두근의 곱 누구죠? 2n-9지. 그럼 물어보자. 여러분들 이거 연립하면 알파랑 베타랑 n값 찾을 수 있습니까? 못 찾아요. 왜? 방정식의 개수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잖아. 그런데 변수는 알파의 베타의 m까지 3개거든. 이거 부정방정식이야. 이거 만족하는 알파 베타 m 진짜 많을 겁니다. 물론 진짜 많다고 하더라도 선생님이 누가 정답이라고 말을 못하겠네. 그런데 진짜 많은 건 사실이야. 엄청나게 많을 건데 여기에 조건이 붙었어. 알파 베타 두 근 모두 뭐가 돼야 된다? 잘 봐. 그럼 선생님 어떻게 푸는지. 알파 베타가 정수니까 아까 정수로 만들어진 방정식을 인수분해서 풀었던 것처럼 지금도 알파 베타를 갖고 문제를 풀 거거든. 그런데 이 m이 꼴보기 싫잖아. 그래서 m을 소구할 거야. 위에다가 몇 배 해가지고 2배 해가지고. 맞아. 잘 봐. 그럼 저변끼리 요변끼리 뭐 하면 되죠? 빼주면 됩니다. 나 밑에서 위에 뺄게. 위에서 밑에 뺄게요. 그럼 빼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베타는 빼면 마이너스 7. 그런데 알파 베타가 무슨 수라고? 정수. 그럼 또 뭐 해라? 강제로 인수분해해라. 아까 한 거 조금이라도 도움된다면 말해줄래? 여기 뭐 들어가야 돼? 알파 여기에 베타 마이너스 2알파 만들고 싶으면 여기 얼마? 이쪽은 얼마? 그럼 상수 얼마? 4가 있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얘기네? 그럼 똑같이 우변도 플러스 4 처리해주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결과는 얼마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3이 돼야 된다. 그럼 들어봐. 숫자 2개 곱해서 마이너스 3 만들 수 있는 숫자 진짜 많거든. 무리수도 있고 유리수도 있고 정수도 있고 자유수도 있을 거야. 자유수 없겠네. 그런데 정수만 가지고 해달라잖아. 그러니까 답이 몇 개 없어. 답이 그 몇 개 없는 게 몇 개만 있느냐? 3개밖에 없겠, 4개밖에 없겠죠? 1 곱하기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3 곱하기 1이랑 마이너스 1 곱하기 3이랑 3 곱하기 마이너스 1밖에 없겠죠. 정수끼리만 곱해서 마이너스 3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저 4가지밖에 없다는 뜻이야. 그렇게 대답해줘. 알파는 얼마? 3 베타는 마이너스 1. 이거 왼쪽으로 좀 바뀌고 알파 베타 위치 바꾸면 되겠네. 알파가 마이너스 1 베타가 3. 이거 알파가 1 베타가 5가 되면 되는 거겠지. 그럼 이것도 좌우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알파가 5 베타가 1이 된다고 말해도 돼. 이렇게 4세트밖에 정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질문. 정수 m값이야? 정수도 찾아야 되는 거구나. 그럼 찾자. 자, 이거를 찾을게.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인지 지금 첫 번째 답은 2. 그럼 m은 얼마가 돼야 돼? 3. 이것도 알파 더하기 베타 2니까 똑같은 거 나올 거야. 이걸로 넘어갈게. 알파 더하기 베타 얼마 나와? 6. 그럼 m은 얼마가 돼야 되지? 이렇게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m값은 딸랑 2개밖에 없다는 얘기였던 거죠. 그 3과 7의 합이니까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들게 하시고 마지막 한 문제만 더 할게. 마지막 한 문제 더 126번으로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필기 쉬는 시간 동안 좀 하실래요 그러면? 이거 방정식 하나야. 근데 문자 몇 개지? 2
두 개거든. 이것도 해를 구하려고 치면 해 진짜 더럽게 많이 나와. 선생님이 말하는 그 더럽게 많다는 게 몇 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진짜 엄청나게 많아. 셀 수 없을 정도로. 왜? 부정방정식이거든. 문자는 두 개인데 방정식이 하나밖에 없어서 이걸 만족하는 답은 셀 수 없이 많을 건데 거기에 밑줄 그어줘. 실수 xy에다가 됐니? 그럼 지금 내가 어떻게 풀지 잘 봐. 이걸 2차 방정식으로 생각할 거예요. 선생님 문자가 두 개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만 문자로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들 인수분해할 때 내림차순 했던 것처럼 정리한다? x에 대한 내림차순 해볼게. 2차항 얘가 1차항 그리고 뒤에 펼쳐져 있는 이 부분이 싹 다 상수항. 그럼 이거 누구에 대한 2차 방정식? 누구에 대한 2차 방정식? x에 대한 2차 방정식처럼 정리를 한 거야. 그런데 이걸 풀었어. 누구에 대한 2차 방정식을?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었어. 그럼 이거 풀면 x가 몇 개 나오죠? 두 개 나오겠지. 근데 그 두 개가 무슨 수가 돼야 된다고? 실수가 돼. 그럼 이 말은 결국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방정식이 근으로 따지면 무슨 근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야?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판별식이 뭐가 돼야 된다고?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다시 x, y가 실수야. 그런데 나는 지금 이걸 x에 대한 방정식으로 정리했단 말이야. 그럼 이걸 풀잖아. 이걸 풀면 뭐가 나오는 줄 알아? x 값이 나온다고요. x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구해야 x 값이 실수가 돼야 된다며. 그러니까 실근이 돼야 된다는 말과 같다는 뜻인 거지. 그러니 그래서 판별식으로 문제를 마무리합니다. 판별식 가자. b-제곱 얼마? 2y제곱이니까 4y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도 단계를 또 넘어갔네. 그치? 그럼 넘겨준 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나마 다행이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생각해봐 얘들아. 제곱해서 음수 만들 수 있어? 허수면 가능하지. 그런데 y도 무슨 수라고 써? 그러면 y가 실수면 y 마이너스 3도 실수거든? 실수 제곱해서 다시 물어볼게. 실수 제곱하면 음수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들어. 그럼 실수 제곱하면 0 만들 수 있니? 있어. y가 누가 되면 돼? y가 3이 되면 되는 거죠. 실수만 넣어서는 요것만 넣어야 된다는 얘기야. 다른 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x 찾으러 갈게. x 어디서 찾으면 돼? 그 찾은 y 여기다 다시 넣어야겠지. 여기다 넣어야겠죠. 여기다 넣어야겠지. 그래서 다시 정리한다. x의 제곱 y에 3 넣어주면 12x y에 3 넣어주면 얼마니 이거? 45에서 18 빼면 45에서 18 빼면 얼마예요? 27 27에다 9 더하면 36. 그래서 x 플러스 6의 제곱이 될 거고 x도 마이너스 6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답은 정리하자. 진짜 더럽게 많을 건데 엄청 많을 건데 그 무수히 많은 답들 중에 실수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답은 정말 신기하게도 요거 한 세트밖에 없다는 얘기였던 거예요. 그럼 선생님 나머지 그 무수히 많은 답 무슨 답이에요? 무슨 답이겠어? 허수로 만들어진 답이겠지. 허수들을 이용해서 답을 적게 되면 되게 많을 텐데 실수만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답은 이렇게 한 세트밖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x 플러스 y 값은 마이너스 3이 정답이 되겠다. 고생들 많았습니다. 마지막 타임 때 부등식 한 번만 시험법에 관계없더라도 쭉 열심히 들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 간단하게 하고 끝낼 거야. 1차 부등식에 대한 얘기만 하면 되니까.